자, 올초를 뜨겁게 달궜던 SM 인수전이 일단락됐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봤는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요 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쓸어 담고 있다고 해요. 한 달 만에 912억 원이나 순매수했다고 하거든요. 이 투자업계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요 엔터테인먼트가 엔터업계에서 가장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 많고 탈 많은 엔터업계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성장하고 있는 요 엔터테인먼트 어딜까요? 네, 오늘의 기업 JYP입니다. 여러분, K-팝 팬덤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무려 8조 원입니다. 2022년 음반 판매량은 8천만 장에 육박하는데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820만 장에 불과했었는데 시장이 10년 만에 10배가 성장을 했죠. K-팝이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끄는 산업이 될 줄이야 정말 아무도 몰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엄청난 성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됐습니다. 1995년 SM, 1996년 YG, 그리고 1997년 JYP입니다. JYP, 진영박의 이니셜이죠. 1997년 가수 박진영이 태홍 기획을 세우면서 출발합니다. 이 박진영의 감각과 안목은 정말 다르긴 다른데요. 당시 가수 박지윤을 키워내면서 프로듀서로 인정받은 박진영, 1999년 G.O.D까지 연달아 히트내면서 2001년 JYP 엔터로 사명을 변경하죠. 이 JYP 역시 2007년부터 상장한다는 얘기가 돌았지만 실제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3년 연속 단기 순손실이라는 게 늘 발목을 잡았죠. 네, 이때가 JYP가 가장 휘청이었던 때였는데요. 텔미, 소핫, 그리고 노바디 요 3 콤보로 정말 우리나라 걸그룹 최고 정점을 찍었었던 당시 원더걸스 다 기억나시죠? 박수 칠 때 떠나란 말처럼 그 정점인 시기에 미국 진출을 감행을 했었는데 그 결과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2013년까지 연속 적자에 쌓였던 시기였죠. 하여간 이런 때에 JYP는 우회 상장을 선택합니다. JYP 엔터의 상장일은 2001년으로 나오는데 실제로 JYP 엔터테인먼트로 주식시장에 이름을 올린 건 2011년입니다. JYP 엔터는 2010년 12월 상장사이자 당시 B의 소속사였던 J2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박진영이 직접 J2 엔터테인먼트 지분 6.1%를 사들이고 JYP 엔터가 10.9%를 인수하는 방식을 통해서 최대 주주로 올라서고요. 2011년에는 J2 엔터를 JYP 엔터테인먼트로 바꾸면서 시장에 입성합니다. 어렵게 시장에는 입성했지만 2013년에 4,000원대에서 거래되던 주가 2016년까지 이 4, 5천 원을 못 넘으면서 지루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JYP, 이 미국 진출을 하면서 배운 깨달음으로 엄청난 성장을 도모하고 있었던 때인데요. 요맘때부터 멀티 프로듀싱에 들어갑니다. 기존에 박진영 PD의 감각으로만 꽤나 독단적으로 돌아갔던 이 프로젝트 역할을 이제는 여러 PD에게 나누기로 한 건데요. 박진영은 JTBC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배움은 미국 음반사의 내부 구조를 배웠다는 것이다 라고 말한 바가 있어요. 이 미국 4대 음반사들은 모두 퍼블리싱 회사를 가지고 있거든요. 또 각각 소속 레이블이 10개가 넘어서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해요. 실제로 이 인터뷰에서 박진영은 여러 명의 박진영을 두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이 박진영 혼자 결정하는 프로젝트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건강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가 2017년에는 드디어 박스권을 뚫게 됩니다. 2017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6,000원대에 올라간 주가는 연말 13,750원으로 끝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연초 4,000원대였는데 연말에 3배 상승하면서 끝났으니 굉장히 괜찮잖아요? 자, 요 2017년은 박진영의 본부 체제가 시작된 해인데요. JYP는 각 본부의 목적과 개성을 확실히 나누면서 체계를 다시 다졌습니다. 1본부는 스트레이키즈나 2PM 같은 보이그룹, 그리고 2본부는 활동량이 가장 많은 시기의 아티스트, 3본부는 경력이 쌓인 박진영이나 트와이스 같은 그룹들, 그리고 4본부는 현재 엑믹스 같은 신인 아이들을 전담하는 체제로 바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본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JYP에는 압도적인 장점이 하나 생겨나죠. 바로 콘텐츠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JYP가 2018년부터 매년 한 번씩 신인 아이돌을 배출하고 있거든요. 2018년엔 스트레이키즈, 2019년 있지, 2020년 니쥬, 2021년 엑스디너리 히어로즈, 그리고 2022년에는 엠믹스가 차례로 데뷔했습니다.
이 콘텐츠의 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산업상 이 콘텐츠의 양으로 승부한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제작사로서 얼마나 강점일지 감이 오실까요? 특히 요즘 콘텐츠 소비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죠. 옛날에 비해서 히트곡이 한번 나와도 요 상위권에 머무는 기간이 길지가 않다고 해요. 새로운 즐길거리를 더 빨리 찾는 콘텐츠 소비자들에게 양으로 승부하는 강점은 절대적인 힘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2017년 본부 체제로 도입하면서 이 양적 승부에 나섰죠. 2018년에 들어서도 점점 포텐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3월에는 2만 원대 넘어섭니다. 2018년에는 쉬지 않고 배출한 아이들이 수익화 구간에 접어든 시기였는데요. 무서운 속도로 음반도 내고 공연도 냈죠. 자, 엔터업계에서는 3년 차에서부터 5년 차 정도 된 아티스트들을 수익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데뷔 1, 2년 차에 인지도와 팬덤 홍보에 투자를 막 하고 이때쯤부터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음반 수익이 나오고 콘서트도 열 수 있거든요. JYP는 다른 기획사들에 비해서 이런 팀이 많기도 하고 또 앨범 발매 주기가 상대적으로 더 짧기도 합니다. SM에서 에스파나 NCT가 한두 개 정도 낼 때 트와이스가 연평균 6개에서 7개를 내거든요. 와, 근데 트와이스 멤버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신곡을 어찌나 빨리빨리 꾸준히 내는지 그 스케줄 소화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하여간 요 덕분에 JYP 마진율이 높은 음반 판매량에서 1위, 그리고 앨범이 많으니까 콘서트도 더 자주 열 수 있겠죠. 2022년에는 일본 공연 회당 모객 인원도 압도적인 1위라고 하네요. 덕분에 안정적인 주가를 계속 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JYP 주가 요즘 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죠. 트와이스가 나왔을 때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굉장히 쏠쏠했겠는데요. 올해 연초 6만 원대 초반이었던 주가가 지금 6월 현재 12만 원대로 2배 이상 급등하면서 엔터주 주가의 상승을 완전히 리드하고 있습니다. JYP는 실속이나 매출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데요. 2020년만 해도 1,300억 원에 불과했던 JYP, 2022년에 3,459억 원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2년 만에 매출액 3배 가까이 늘어났죠. 이 실속 좋기로도 굉장히 유명한데요. 2014년 영업이익이 흑자로 바뀐 뒤에 단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어요. 또 2018년 이후부터는 영업이익률 20%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죠. 효율을 추구하는 JYP, 해외 진출에도 이제는 굉장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투자 전문가들은 향후 3년간 JYP의 영업이익이 연평균 약 14% 정도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2014년부터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회사 JYP입니다. 이제 글로벌 오디션 프로그램 A2K까지 준비 중인데요. 건강한 마인드로 성실하고 또 우직하게 걸어온 JYP, 또 어떤 콘텐츠와 아이돌로 우리를 즐겁게 해줄지 궁금한데요. 지금처럼 주가도 같이 즐겁게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네요.